참 그리고 지수는 그때 화요일날 못 왔었는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들은 거냐? 그분 그거 하는 응? 20번까지는 들었어요. 20번까지? 이자스가 20번까지 들으면 어떻게 21번, 21번. 어디 할 차례죠? 22번이요. 25번인가요? 도표. 아하. 여러분 이게 전범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표까지는 제가 할게요. 도표까지는 하고 안내문 일치는 안 하겠습니다. 안내문 일치는 사실 일단 안내문이 학교 시험에서 나온 거는 일단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은 뺄게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도표는 시험에 나옵니다. 도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얘는 심지어 서술형으로도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표는 제가 좀 할게요. 사실 도표 문제는 얘들아 여기에 있는 거를 해석해 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고1 수준에서는. 왜냐면 도표를 만약에 시험에서 내면은요 두 가지로 내는데 객관식으로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내용 일치로 똑같이 내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내는데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싹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를 싹 다 갈아엎어버려요. 좀 어렵게 낸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잘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내용적인 거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서술형으로 예전에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한 학교가 목동 쪽에서 서술형으로 이제 시험을 냈는데 야 그 서술형을 이제 어떻게 내냐면은 이걸 이제 도표를 주고요 빈칸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빈칸을 들어서 이제 이 도표를 보고 도표에 알맞게 이 빈칸을 채워라라는 식으로 냈었습니다. 힌트 단어도 없고 그렇게 낸 학교도 있었다. 자 어쨌든 도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표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요. 도표 내용에 대한 거는 이 첫 줄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모든 도표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내용을 일단 한번 같이 보면서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이거를 올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위 그래프가 보여준대요. What devices British people? 그러니까 무슨 기기를 영국 사람들이 고려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할 때? connecting 연결할 때 to the internet 인터넷을 연결할 때요.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그래서 인터넷 연결할 때 뭐가 가장 어떤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랩탑, 타블렛, 데스크탑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니네 쓰는 거, 랩탑은 노트북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블렛 PC, 아이패드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데스크탑은 이제 그냥 일반 컴퓨터. 됐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기기가 이제 어떤 거냐 이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14년도 좀 이제 예전에는 랩탑이 1위였네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1위였는데 2위가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데스크탑, 타블렛 요 순서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가 좀 흐르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16년이 됐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인터넷을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타블렛, 데스크탑. 그래서 데스크탑의 비중이 가장 낮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스크탑은 이제 집 아니면 PC방에서 쓰잖아. 근데 우리가 집과 PC방에서 집 컴퓨터로 뭐 인터넷을 할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웬만하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이제 타블렛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됐어요? 일단 도표 해석을 먼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1번부터 볼게요. More than a third of UK internet users.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인터넷 유저들, 영국의 인터넷 유저들의 3분의 1입니다. A third.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스마트폰을 고려했다는 거야. 뭐라고? 가장 중요한 기기라고요. 인터넷 접속한 게 있습니다. 2016년.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보자면 2016년이라는 키워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 요런 놈들이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들을 놓고 봤을 때 2016년에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가장 그래프가 높아야 되겠고 3분의 1이 넘는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2016년에 36%죠. 36%면 33% 이상이잖아. 3분의 1이면 33% 이상이 33%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넘어가서 보자면 in the same year 하고 나왔으니까 역시나 2016년에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하고 가야겠죠. 자, 스마트폰이 overtook는 overtake인데 따라잡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잡았습니다. 랩탑을 따라잡았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과 랩탑을 이제 비교하는 거겠죠? overtook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s the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랩탑을 2016년에 따라잡았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키워드들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2016년에 스마트폰이 랩탑을 따라잡은 거죠. 됐죠? 그래서 이 2번 내용도 일치하게 되겠네요. 3번 내용 보자면 2014년에 자 2014년 당연히 중요하겠고 영국의 인터넷 유저들이 were the least likely to select 가장 적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보통 도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be likely to.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진짜 많이 나온다. 도표에 단골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더 리스트 나왔으니까 가장 적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쓸게요.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select a tablet. 그러니까 태블릿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는 리스트가 또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블릿도 이제 키워드로 골라야겠죠. As their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뒷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14년에 태블릿이 최소였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어떻습니까? 2014년 왼쪽 그래프죠. 태블릿이 최소였죠. 그러니까 얘도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지? 4번 보자면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y were 여기서 그럼 they가 가리킨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문장과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인터넷 유저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They were least likely to 또 least 나왔고요. Consider a desktop. desktop 나왔습니다. As their most important device for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16년도 나왔고요. 16년도에는 데스크탑이 최소였다라는 말이겠죠. 됐니? 16년도에 데스크탑을 최소로 여겼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맞죠? 오른쪽 그래프 16년도에 데스크탑이 최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번까지 봤으니까 정답은 뭐 5번이겠네요. 그죠? 자, 5번 내용을 보자면 원문에서는 뭐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미 정답이 굳혀져서 아마 나오는 걸 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The proportion of UK internet users who selected the desktop as their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여기까지입니다. 주어가 겁나 기네요. 자, 그래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데스크탑을 선택한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proportion은 비율이란 뜻이에요. 자, 비율이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에 절반만큼 증가했다라는 말. 이게 중요하겠네요. 자, 5번에서는 원래 여기가 increase가 아니라 딴 걸로 나왔었나 봐요. 뭐 decrease로 나왔었나 봐요. 아마도. 자, 어찌됐든간 그럼 잘 보세요. 14년에서 16년으로 왔는데 데스크탑이야. 데스크탑. 그러니까 데스크탑이 14년에서 16년으로 14년으로부터 16년까지 이제 비율이 절반만큼 이제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 데스크탑이죠. 근데 여기서 절반만큼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어색한 게 되겠죠. 그럼 increase가 정답이 아니죠. decrease라 써야겠네. 애초에 정답. 됐나? 이게 정답이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엄청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이제 도표를 풀 때 이제 뭐 사실 내신에서야 이렇게 하지 이제 모의고사 때 또 이렇게 풀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키워드만 잡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프로포션이 뭔지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어. 얘는 중요한 건 뭐야? 데스크탑이 증가했대 14년에서 16년으로 이게 틀렸잖아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도표를 풀 때 항상 이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막 proportion, 비율이라던가 뭐 percentage라던가 뭐 아니면은 아까 나왔던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잘 나온다는 거 정도는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이쪽이요? 이거? 네네. 예, 아까 뽑아놨는데 혹시 이거 좀 제가 그 민재 이름으로 뽑아놨어요. 미안. 나는 저기 칠판 두들기시는 줄 알았어. 자, 26번 볼게요. 1치 문제입니다. 뭐시 이거? 뭐야? 이거 나 그건 줄 알았네. 순간 뭐야 미술에서 할 때 이거 이런 거 있지 않냐?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이런 거를? 아그리파라고 하나? 아니야? 원래 아가리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있잖아. 이게 파마 뽀글뽀글한 거. 근데 여러분 거기 니네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와서 그렇지. 네. 자 한번 볼게요. 내용 일치입니다. 사실 내용 일치 부분은요 변형 문제, 학교 내신 변형 문제로 낸다면은 사실상 낼 게 없어요. 낼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낼 만한 게 웬만하면 어법이나 요약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낼 만한 게. 그냥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내용 볼게요. 시그리드 온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882년 5월 22일에 덴마크의 뭐 이런 데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녀가 세 딸들 중 가장 나이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첫째라는 소리겠죠. 그녀가 노르웨이로 이제 이사를 갔대요. 2살의 나이에 이어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요, was strongly 강하게 영향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빠의 역사 지식에 크게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16살의 나이에 그녀가 직업을 얻었는데 어떤 직업을 얻었냐면 엔지니어링 컴퍼니, 그러니까 기술 회사에서 직업을 얻었다고 나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첫째라고 했으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어서 보자면 어법 자문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read 과거 시제죠? 왜냐면 이제 read s 안 붙었잖아. 3인칭 단수 전환. 그렇죠? 그래서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읽어야겠죠. 과거형이니까. 그리고 acquiring이라는 이제 현재 분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acquiring a good knowledge of Nordic이라고 나오는데 이 Nordic이라는 것 자체가 별주 단어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뭐랄까 북쪽의 유럽, 그러니까 북유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북유럽에 관련된 좋은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북유럽 문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literature 문학이 나왔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북유럽 문학에 대한 좋은 지식을 습득했다랍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foreign literature, English in particular. 그러니까 외국의 문학들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의 문학 중에 어떤 거? 그러니까 특히나 영국.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영국 문학뿐만 아니라 북유럽 문학에 관해서 꽤나 좋은 그런 지식을 습득을 했답니다. 아까 위에서 역사적 지식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취직도 하고 이제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걸 이제 많이 읽으면서 이제 영국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북유럽 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익혔겠죠. 그래서 그녀가 36권의 이제 책을 썼는데요. None of her books lives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법 문제로 내기에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 none of의 명사에 관련된 게 이게 none of 뒤에 단수 명사도 올 수 있고 복수 명사도 올 수 있거든. 근데 얘는요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왜 국립국어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영어권에도 이제 국립영어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각종 문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정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조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 너너브의 단수 명사가 만약 오면 그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무조건. 근데 너너브의 복수가 올 땐 좀 문제예요. 복수가 왔잖아. 복수 명사 왔죠? 그럼 복수 명사가 오면은 이게 단수 취급될 때도 있고 복수 취급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험에 낼 가능성은 낮은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얘가 어법으로 나왔다.
본문에는 지금 리브스로 나왔으니까 얘를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하시되 만약에 시험에서 리브에 s가 빠져 있어. 그냥 리브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보류해두고 딴 걸 보셔야 돼요. 딴 보기문을 먼저 본 다음에 딴 녀석들이 어법적으로 확실히 맞다, 100% 맞다. 그런 그때 이제 얘를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다른 중에 틀린 게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얘는 맞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내용적인 걸 다시 한번 보자면 그녀의 책들 중 어느 것도 독자들이 관심을 안 갖게 남겨두는 게 없었다. 이게 지금 이중부정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중부정 나오는 거는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란 흐름에 관련된 문제, 흐름이나 아니면 어휘 관련된 문제로 내기 괜찮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중부정이잖아. 여기에 none 붙어 있고 여기에 on 붙어 있잖아.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그녀의 책 대부분이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이렇게도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녀의 책 어떠한 것도 독자들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unconcerned 이게 indifferent랑 같은 뜻이 나와있죠? indifferent가 무관심한이라는 뜻이니까. 됐나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concerned 또는 관심이 있는 뭐 interested 뭐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치면은요. 그러면 이때 여기 앞에 있는 것도 같이 바뀌어야겠죠. 이때는 none of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most of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지. 됐니? 자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번 문장. She receive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하고 1928 하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192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One of her novels has been translated. 자, 별거 아니지만 이 one이라는 녀석,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나오지만 우리가 항상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번 서술형에도 나왔었죠? 틀린 사람씩 뛰어내리세요. 다시. 자, 그래서 one이 이제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has를 써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틀리지 말자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녀의 소설들 중 하나가 번역됐답니다. 뭐로 번역됐느냐? Into more than 80 languages. 그래서 80개 이상으로 이제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여기서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역시나 has been translated 이 부분이겠죠. 일단 첫 번째는 스위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has been translated라고 수동태로 쓰였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다 어법으로 낼 만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one이 주어니까 has 쓴 겁니다. 3인칭 단수. 두 번째, 여기에서 그 수동태를 쓴 이유는 뭐냐? 그 책, 그 소설들 중 하나가 소설책이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에 필요한 수동태를 썼고요. 뒤에 목적어도 역시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 겁니다. 정리됐죠? 자, 이어서 11번 문장 보면 He escaped Norway. 자, 그녀가 노르웨이를 떠났습니다. 그 German occupation. occupation이라는 거는 점령이라는 뜻이에요. 점령. 점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형으로 쓰면은 occupy라고 씁니다. occupy. 이게 점유하다가 돼요. 동사로서. 점유하다. 차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독일 점령 기간 동안에 그녀가 노르웨이를 떠났지만 but she return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escape를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left라고 쓰셔도 됩니다. 제가 leave와 leave for에 대한 거 설명한 적 있지 않나요? leave와 leave for? 안 했었나? 자, 복습 좀 해보죠. 잠깐만, 흰색, 여기. 자, 다시 한번. leave 목적어는 뭐뭐를 떠나다. leave for 목적어는 뭐뭐로 떠나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얘가 내용일치로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얘가 이미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얘는 보기가 한글이지만 시험에서는 영어로 내겠죠.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escape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지만 보기문에서는 leave나 leave for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예시로 leave the school 이라는 표현이 있고 leave for the school이라고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leave the school은 뭐야?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leave the school. leave for the school은 학교로 떠나는 거니까 딴 곳에서 학교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 의미라는 거예요. 정반대 의미. 그래서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escape라는 이제 표현을 좀 볼게요. escape. 이 escape가 그냥 escape 목적어도 있고 escape from 목적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타 동사가 둘 다 된다는 거예요. escape가. 근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이 escape가. 이게 애매해. 왜냐면은 둘 다 벗어나다, 탈출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escape의 목적어를 쓰면은 어떤 장소를 떠나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떠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escape 목적어를 쓰고요. escape from을 쓰면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상황에서 벗어난다. 됐어?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 할 때는 escape from. 어떤 물리적인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를 떠난다고 할 때는 보통 그냥 목적어를 써요. 그러면은 escape from 뒤에 장소는 못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은 해. 가능은 해요. 그게 또. 그래서 애매한 녀석이란 거야. 애매한 녀석. 근데 어쨌든 자타 동사가 둘 다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주로 물리적 장소를 떠나다 상황에서 모면하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안내문은 패스하겠습니다. 27, 28번 다 패스할게요. 29번으로 갑시다. 29번. 자,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번 먼저 볼 건데 얘들아 내용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또래 친구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 중 하나인데 이런 거를 얘들아 이 본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또래 효과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래 효과. 말 그대로예요. 이 또래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내 친구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부모나 뭐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떤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읽어봐야겠지만 그냥 나의 어떤 성격, 아니면 뭐 성향, 가치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도 그러잖아.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 가재는 개편이라고 유유상종이라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Positively or negatively,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our parents and families, 우리의 부모와 가족은 are powerful influences on us. 여기서의 influence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influence 자체가 그 뜻이 있어요. 요즘에는 왜 인플루언서라고 많이 이제 부르잖아요.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근데 사실은요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인플루언서 자체가 그 뜻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그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even stronger, 훨씬 더 강한 것은 특히나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나 더 강한 것은 are our friends, 우리의 친구들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our friends가 주어거든. 이 our가 동사야. 그럼 이 녀석에 대한 보어가 어디냐? 얘가 보어요. 얘 even stronger. 얘가 보어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도치가 되는 거다. 도치. 자 얘는 뭐냐? 보어가 도치된 일명 형식 도치라고 하는데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써도 되니까 당연히 썼죠. 우리가 지금처럼요. 이제 이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는 보통 이렇게 도치를 잘 안 시킵니다. 형용사 보어일 때 도치를 시키는데 형용사 보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장 앞으로 뺐을 때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수일치만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고요. 수일치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해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훨씬 더 강한 건 뭐다? 바로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강조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장이 바로 또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됐어요? 주제문이면서 강조하는 말도 나오면서 도치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 체크하셨으면 넘어갈게요. 3번부터.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지금 주제를 말했으니까 그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야겠죠.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우리는 종종 친구들을 고른답니다. as a way,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냐? of expanding our sense of identity beyond our families. 우리의 정체성을 expanding, 확장시키는 거야. 넓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서 친구들을 종종 선택한다는 거야.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요. 여기서부터 말이 약간 어려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나왔죠. 지금 요 말.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길 가다가 노인분께서 이렇게 막 공경에 처해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가서 무조건 도와줘. 100%. 되게 만약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그 정도로 착한데 내가 내 친구를 고를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애들 고르겠어요? 아니잖아. 나의 정체성이 뭐야? 나는 착하고 좀 나는 이게 남을 돕는 거를 좋아해. 이거를 좀 더 뭔가 확실시하기 위해서 이 나의 어떤 그런 성향적인 나의 이런 정체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서 친구를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착하니까 착한 애랑 친구. 오케이? 아니면 진짜 별거 아니고 내가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는 친구.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라는 거야. 친구를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친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종종 그렇다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친구들을 선택을 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그 결과 the pressure to conform to the standards and expectations of friends and other social groups 여기까지입니다. 주어가 긴데요. 주어는 the pressure예요. 주어가 the pressure. 그래서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is라는 동사 나왔고요. be likely to라는 동사 나왔죠? 뭐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배웠습니다. intense는 보어. 그냥 단순한 이형식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자면 결과적으로 압박인데요. 어떤 압박이냐면 to conform to입니다. 얘들아, conform은 이 전치사 to랑 어울려서요. 뭐뭐에 순응하다라는 뜻이야. 뭐뭐에 순응하다. 그러면 기준과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야. 됐어? 어떤 거에? 친구들과 다른 사회적 그룹에. 이런 압박감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친구를 골라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장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친구를 골랐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여기서 정체성을 확장한다는 건 약간은 다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정체성을 확장한다는 건 오히려 아까 쌤이 말한 거랑 좀 반대의 내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지만 나도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좀 하고 싶어. 좀 극단적인 예시로. 그러면은 이제 나의 정체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내용에 가깝네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얘는 술을 얼마나 마실까? 담배는 얼마나 필까? 이런 이제 그 기대가 있잖아. 그럼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거냐? 그렇잖아요. 또는 다른 사회적 그룹에 대한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필자가 말하는 거는 이 3번 내용에 나왔던 우리의 정체성을 넓히기 위해 친구를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뭐 뒷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안 좋다는 거야. 왜? 그 압박감, 압박감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거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한번 볼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설명이 나왔으니까 근거가 나왔으니까 그 근거를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설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은 이제 연구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의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 나오고 주제 나왔죠. 아까 위에서 주제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나온 거고 주제 나오고 주제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근거들이 나오다가 이 근거들은 근데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필자가 말하는 거잖아.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결과 또는 어떤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죠. 발달 심리학자의 이 리스 리치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절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라 주장했는가? Three main forces. 그러니까 세 가지의 주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힘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세 가지의 주요한 힘이 우리의 발달을 형성한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주요한 힘이 무엇이냐? Personal temperament. temperament라고 나와 있는데 이 temperature 아니에요. 나도 temperature라고 읽어냈어. 이 기질이야, 기질.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성향. 자, 개인적인 성향. Our parents, 우리의 부모, and our peers, 우리의 동료, 그러니까 친구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발달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다? 개인적인 기질, 그냥 개인적 성향, 타고난 성향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 친구의 영향,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어서 보자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또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또래들의 영향, 그러니까 그녀가 주장하기로는 또래들의 영향이 is much stronger, 훨씬 더 크답니다. than that of parents.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답니다. 됐나요? 여기서 삽입절이라고 나왔는데 이 influence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is라는 동사가 나온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또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의 발달에 있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The role that children share with their peers. 얘들아, 여기서 share라는 표현 나왔는데 원래 share A with B거든. share A with B. 여기다 쓸게요. 아이고,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네. 자, share A with B. 그래서 A가 목적어니까 A를 B와 공유하다라는 뜻이야. 나누다, 공유하다 이런 뜻인데 앞을 보시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 with B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아이들이 나눈대요, 공유한대요. 그들의 친구들과 애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세상은 이제 그녀가 말했대. 이어서 말하는 거야. 그 세상은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예요. 됐냐? 세상이 뭐다? what절이랍니다. what절을 보면 what shapes their behavior.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형성하는 것이고 modify는 수정하는 거야. 그럼 그 특성을 수정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어떤 특성이냐? They were born with래요. 여기서 with 빠지면 이거 어법상 어색한 거다. 여기서 어법주의 이 with 어법 주의해야 돼요. 어법 주의. 왜냐면 여기에 they 앞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with가 빠진다면 얘들아 수동태 나온 거잖아. 주어의 비동사의 pp. 그럼 얘만 놓고 보면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안 되잖아.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with를 붙여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게 나와야 그래야 이게 어법적으로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그 하고 많은 전치사 중에 왜 하필이면 with를 쓰느냐?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characteristics,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건데, 특징을 말하는 건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야 말이 될 거 아니냐?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됐어? 그래서 with를 쓴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성들을 수정하는 거래요. And hence, 그리고 따라서 determines, 결정한답니다. 여기서의 determine은요 앞에 나와 있는 is랑 병렬입니다. 얘랑 병렬이에요. 얘랑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3인칭 단수형 썼고요.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 따라서 뭐를 결정짓느냐? The sort of people, 어떤 종류의 사람을 결정한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they will be when they grow up.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이 뭔가 되고자 할 사람의 종류를 결정짓는다.
자, 문장이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 자, 그 연구한 사람, 그 발달 심리학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녀가 그 애들이 지들의 친구들이랑 공유를 하는 세상, 여기서 공유하는 세상이란 건 뭐냐면요. 아니, 친구들끼리 뭐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조언해 줄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쵸? 즉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어요? 여기서 애들이 세상을 공유한다는 게 다시 한번 뭐다? 각자 자신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거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한다는 게 뭔데? 가치관 말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거가 그 공유된 그 가치관은요 바로 무엇이다?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을 형성한다고. 그래서 공유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이게 A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얘가 계속해서 싫다고 하니까 좀 싫은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해줄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5살 많은 누나가. 그 우리 누나가 어렸을 때 H.O.T 빠순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이제 그 인기가요 있잖아요. 그 인기가요를 이제 5시인가 6시인가 했는데 그걸 할 때마다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했어요. 누나가 이제 가끔 집에 늦게 들어오면요 나한테 시켰어요. 녹화해놓으라고. 안 하면 뒤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세뇌 당한 거야. 저는 친구는 아니지만 누나한테 세뇌를 당한 거야. 누나가 무슨 뭐 강타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해. 맨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보다 보면은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나도 H.O.T를 좋아했었어요. 아마 그랬었어.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 우리 누나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누나의 가치관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도 그렇게 이제 좀 동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비슷한 거야 친구들끼리도.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도 바꿔버린다는 거야.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고. 야 타고난 걸 바꿔버린대. 얼마나 영향력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자랄 때 그들이 뭔가 되고자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야. 뭐가?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내용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29번까지 완료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